선진국 만들 준비 됐습니까? 네! 준비됐어요? 네!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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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은 이번 대선은 무패와 무능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저 윤석열 위대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이곳에 달려왔습니다. 저 심상정과 함께 녹색 독주국가로 가는 이정표를 세워주십사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저 안철수 나라 살리러 나왔습니다. 제 간절함, 제 진심, 제 능력 믿어주십시오. 예, 벌써부터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22일간의 대장정, 이제 본격적인 총성이 울렸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초접전 양상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국민의힘의 윤석열, 본격적인 유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크게 한번 짚어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공교롭게도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서울,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부산, 이런 정반대 행보를 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 이게 각 캠프마다 첫 유세를 어디서 하느냐, 굉장히 아마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을 겁니다. 즉 이번 선거를 어떤 컨셉으로 가져가느냐가 바로 첫 유세지와 연결돼 있거든요. 예전에 2017년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첫 유세를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대구 민심을 의식해서 대구에서 가장 첫 유세를 했습니다. 그 전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무래도 유경수 여사의 고향이 충청권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작을 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을 선택을 해서 부산에서부터 서울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즉 상행선이죠.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이제 강조하고 싶었을 겁니다. 즉 우리나라의 물류가 부산항에서부터 시작해서 경부선을 타고 서울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부산에서 시작해서 이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한 것 같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청계천에서 오늘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이게 이제 광화문에 있지 않습니까? 즉 본인이 주장하는 광화문 대통령, 즉 청와대를 벗어나서 이제 정부종합청사회 거기서부터 집무를 시작하겠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제 밑에 내려와서 대구까지 오는. 그래서 대구에서는 이제 홍준표 의원과 함께 공동 유세를 하는 그 컨셉으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즉 오늘의 유세 자체는 이제 상행선이냐 하행선이냐 거기에 따라서 갈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두 캠프, 두 선대위가 이런 행보를 사전에 조율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대단히 공교롭네요. 이렇게 정반대 행보를 보이는 게. 그렇죠. 이게 아마 정보전도 굉장히 치열해요. 왜냐하면 양쪽에서 어디에 먼저 할 것이냐, 그게 어느 게 돋보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선거에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제 양쪽이 다 부산과 서울 이 두 지점에서 극과 극에서 일단 처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경부선 열차, 이재명 후보 상행선, 윤석열 후보 하행선, 오늘 정반대 행보로 시작을 했습니다. 선거운동 첫날 자정에 이렇게 부산을 찾은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제가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치적 고향이죠. 여러분이 그 두 분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주정부를 만들어냈고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선진국 만들 준비 됐습니까? 됐나? 됐나? 내 편이면 어떻고 네 편이면 어떻습니까?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떻습니까? 국민에게 도움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고 연원을 따지지 않고 좋은 정책이라면 홍준표의 정책이라도
박정희의 정책이라도 다 갖다 쓰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저 마지막 말이에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진영 가리지 않고 좋은 정책이라면 홍준표, 박정희 정책이라도 쓸 것이다. 이 말에 뭐 실용주의 대통령, 경제 대통령을 좀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것 같거든요. 네, 줄곧 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코로나 이후의 대한민국. 예.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민생 회복, 경제 성장입니다. 그걸 말하자면 그동안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해서 얼마나 이제 경제적으로 각 나라도 그랬고 저희 대한민국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뭐 어떤 정치 보복이나 갈등을 조장해서 권력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잘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일단은 경제에 대한 정확한 그러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을 극복을 하려면요. 이제 민주당 힘만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든 홍준표 후보든 좋은 정책이 있으면 국민한테 도움되는 일이라면 통합 정부로 가지 않으면 코로나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실상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아무리 지금 권력을 달라 그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세운다 하더라도 예. 설사 정권을 잡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 자체가 향후 입법부에서는 173석에 180석을 갖고 있습니다. 거대 여당이다. 그렇죠. 거대 여당이 있죠.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잡다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 자체가 한 2, 3년 동안 통합을 하지 않으면 갈등 구조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여소야대가 된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경제 회복을 해야 되고 민생 회복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런 부분을 놓고 선택을 하실 거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희, 홍준표 정책이라도 좋으면 갖다 쓸 것이다. 근데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 인터뷰를 보니까요. 최병목 의원님. 정성호 의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정성호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도 영입할 수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그럼 그런 같은 취지라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된다고 봅니다. 오늘 선거운동 첫날이지 않습니까? 예. 선거운동 첫날에는 저런 얘기 그러면 뭐 저러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전 기사가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도 통합 대통령 얘기한 적이 예. 있고요. 그다음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좋은 정책이라면 뭐 누구 정책이라도 쓰겠다 하는 건 뭐 윤석열 후보도 과거에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예. 그러니까 저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유권자들은 뭘 보고 판단할 것이냐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성남시장도 하고 경기도지사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때 과연 저런 정책을 폈는가, 저런 인사를 했는가, 아까 뭐 적재적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했는가 하는 걸 보고 저는 이재명 후보의 오늘 저런 그 공약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거를 유권자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런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 후보가 과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가 하는 걸 기준으로 저는 이 유권자들이 이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거를 판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럼 유권자 입장 말고 최병목 의원님 입장은 아니 진정성이 저는 없다고 제가 보시는 거예요? 보건대는 뭐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의혹 뭐 얘기할 거 없고 예. 그다음에 뭐 성남시 때부터 있었던 뭐 정진상 씨라든가 뭐 요즘 문제되는 그 배모 씨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불러다가 경기도에서 사실은 실세 공무원의 역할을 했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뭐 적재적소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좋은 정책 과연 그런 정책을 썼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구심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조금씩 본론으로 가볼까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오늘 유세 첫날부터 윤석열 후보와 신천지가 관련이 있다. 이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부산과 대구 유세 목소리를 저희가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검찰이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신천지의 그 방역 방해를 방치할 때 저 이재명은 도지사가 가지는 이 손톱만한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해서 신천지 명부조사하고 신천지 시설 폐쇄하고 신천지 교주의 진단 검사를 제가 강제했습니다. 제가 신천지 본진에 쳐들어가서 명부 확보했고 신천지 모든 시설 폐쇄시켰고 교주 이만희 그 아방궁까지 제가 직접 가서 검사를 강제했습니다.
신천지가 코로나를 터뜨리고 방역에 비협조할 때 신속하게 압수수색해서 명단을 구하고 방역 조치를 제대로 했더라면 단 한 명이라도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장윤주 변호사님. 화면에도 좀 잘 나와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첫날 유세 핵심 메시지 가운데는 본인은 능력 있고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신천지 명부 확보해서 시설 폐쇄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렇지 않다. 이걸 좀 많이 강조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앞으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다 어떤 후보들마다 말로는 코로나 방역 잘할 것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과거에 보여줬던 행동력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2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 생각해 보신다면 2020년 2월에 당시 이제 대구 지역에서 신천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서울시도 뭐 고발을 했었고 뭐 등등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추 전 장관이 강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제 윤석열 당시 총장이 사실상 거부를 하는 등 해서 이제 장관과 총장의 어떤 힘거리기 양상이 있을 때 사실 이재명 당시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지사로서 갖고 있는 이제 작은 권한을 방역을 위해서 활용을 해서 이제 뭐 신천지 명부도 확보했고 시설도 폐쇄하고 그리고 교주인 그 이만희 씨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강제로 어떻게 그 검사도 강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사실 실천력과 행동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윤석열 당시 총장이 뭐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 강제 수사나 이런 부분을 거부했던 부분들과 대비가 되면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왔구나라는 것을 좀 대비돼서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에서도 이 신천지 압수수색 진실 공방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천지가 코로나 방역을 방해했을 때 분명히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는데 복지부 의견을 들어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거 없는 이런 네거티브 가지고 말씀을 막 하십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지시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하는 기자들이 다 그때 웃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우리 이 후보님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뭔가 튀는 행동을 좀 하고 싶어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를 언론에 풀면서 압수수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코미디 같은 쇼죠. TV 토론 영상을 좀 봤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애초에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뭐 이거는 이재명 후보 쪽에서 봤을 땐 검증 대상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무속 논란, 신천지 의혹 이게 좀 득실이 어떻게 좀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 이게 지금 자꾸 본인들은 이게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신천지와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서 압수수색을 일부러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때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당시 신천지 관련해서 당시 대구지검 서울 대구시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대구지검 형사사부가 그래서 수사를 진행을 했어요. 처음에는 신천지가 이 원래 워낙 은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고 신도수도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버를 이제 압수당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잠시 저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대구지검에서 이제 대검에다 요청을 했는데 당시에 보건복지부가 이런 견해를 냈습니다. 특히 그때 당시에 이 대검에서 검사들이 직접 세종시에 가서 보건복지부와 업무 협의하기도 했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방역 같은 경우는 확진자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원칙 하에서 만약에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를 할 경우에 신천지라는 신도들이 전부 다 지하로 숨어버린다. 그렇게 되는 게 오히려 방역에 결정적인 피해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신분이 다 예를 들어서 노출되고 전부 다 숨어버리면 찾아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강제 수사보다는 협조 요청을 해서 최대한 서버를 입수하고 그래서 별도의 검진센터를 만들어서 신천지 신도들을 거기서 검진받게 하는 방법까지도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순순하게 나와서 검진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때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방역에 대한 그 명단 협조 요청을 받아서 그걸 이제 검증을 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뭐 신천지 연결된 게 아니라 이만희 회장 같은 경우도 이후에 구속까지 됐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윤석열 후보가 뭔가 신천지와 연결해서 압수수색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아는 한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 당시에 저 방역 전문가들이 다 이 문제를 가지고 TV 토론에 나와서 토론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토론했는데 전부 다 이 나왔던 방역 전문가들이 압수수색하면 안 된다. 다 숨는다. 그렇게 될 경우에 당시 왜냐하면 K방역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추적이었거든요. 예. 확진자를 추적해서 발견해서 방역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신분을 숨기고 밑으로 숨어버리면 이거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협조 요청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게 당시 중론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이재명 후보나 추미애 장관이 주장하는 왜 압수수색을 안 했느냐. 이거는 제가 볼 때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구 지원 유세에서도 추미애 전 장관이 힘을 보탰는데요. 여기서 무속 논란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법무부 장관께서 빨리 압수수색해라. 그럴 때도 신천지는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위기에도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를 내렸건만 영장을 반려시켜서 방역 활동을 방해했던 그런 공직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된단 말입니까? 건진 법사 말은 들어야 되고 대통령이 당부하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지시는 거역해도 된다 이런 말입니까? 제가 손바닥을 보니까 여러분 왕자 보이죠? 앞으로 제대로 1번 이재명입니다. 첫날부터 추미애 전 장관도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무속인 프레임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 중대본 입장 반영해서 영장 발려를 지시한 거다. 이게 사실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이렇게 좀 무속 논란에 휩싸인 대선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선이 있나. 근데 생각해 보면 무속 논란을 초래한 분은 윤석열 후보죠. 경선 때 손바닥에 왕자를 4번이나 쓰고 나와서 국민들이 의아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누굽니까 건진 법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천공 선생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무속 논란에 쌓였다는 그 의혹을 준 거는 윤석열 후보 측인데, 예. 신천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신천지 수사에 대해서는 당시에 신천지가 얼마나 당시에 코로나를 확산하는 근원지가 됐는지는 당시 국민들께서 예.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신천지가 하지 말라는음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예배를 받죠. 그래서 대구에서도 보고 서울에서도 신천지 숨어서 보고 그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확산이 많이 됐습니다. 당시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들이 허위였어요. 제출한 명단들이 경기도에. 그러면서 이거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허위의 명단을 가지고는 방역 체계가 안 되니 경찰은 강제라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명단을 발췌하겠다라고 해서 경찰이 2차례를 압수수색 신청을 합니다. 예. 그게 검찰에서 2번 기각이 되죠. 그런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께서 이거는 계속 기각이 되니 장관의 입장에서는 압수수색해라 얘기를 한 것이고, 근데 전 참 궁금한 게 그냥 압수수색하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복지부의 의견은 본인의 직속 어떻게 보면 지휘감독권이 있는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은 거부하면서 복지부의 의견을 듣는 게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본인 자체가 압수수색이 어떤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이 건진법사가 어떤 권유를 해서 영향을 끼쳤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주장한 게 아니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캠프에 있던 고문이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나온 부분이다.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거는 명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 신천지 논란은 그냥 윤석열 후보께서 명확하게 그냥 네거티브다 규정하지 마시고 당시에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시면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게 2020년에 2월 28일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신천지와 관련해서. 우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내용이 압수수색하라가 아닙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고발 수사 의뢰 같은 것이 없더라도 경찰, 보건당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즉각 강제 수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나옵니다. 추미애 장관의 지시 내용에 보건당국과 협력을 통해서 강제 수사를 하라고 했었죠. 이게 2월 28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런데 2월 28일에 아까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대검에서 관계자를 세종시로 보내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사람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걸 예. 어찌 해줘인가. 근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건 지금 강제 수사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협력을 통해서 강제 수사할 상황이 아니라고 그래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바로 그날
이거는 방역에 대한 협조가 먼저다. 이렇게 지시를 하고요. 자, 똑같은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브리핑을 합니다. 예. 거기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물론 신천지 측이 왜곡했다 하는 의심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 허위 명단을 제출했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이재명 후보가 그럽니다. 예. 지사가 당시에. 그러면서 이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신도들도 경기도민이고 신도들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방역이다.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다고 바로 그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뭐가 뭐 신천지 때문에 뭐 윤석열 총장이 뭘 지시를 안 하고 뭐 압수수색 영장을 뭐 거부하고 뭐 이렇게 합니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그때 다 경향신문, 뭐 헤럴드 경제, 제가 아까 찾아본 그 모든 그 언론 매체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거를 안 보고서 저는 이렇게 그냥 그 일방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 과연 유권자들한테 얼마나 먹힐 것인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아마 그때 관련 기사를 찾아보시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주장, 이재명 후보 본인도 그때 그 브리핑을 했으니까. 추미애 전 장관도 근데 오늘 유세차에서는 다른 말을 했기 때문에 아니 이게 다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모든 기사에 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보건당국과 협조를 통해서 강제 수사를 하라. 그렇게 말하시면 기사에 나온 게 모두 사실이면 그러면 윤석열 캠프 고문이 얘기한 것도 사실이냐? 그렇게 논박이 있는데 그거는요. 아니 일단은 이런 거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건 세계일보 한 곳에 나온 거고요. 예. 이거는 모든 언론에 다 나온 겁니다. 예. 다르죠. 일단 뭐 여기에 대해서는 논박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예.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네거티브로는 치부하지 마시고 정확히 신천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